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모래마을의 닌자 시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뭇잎 마을에 마이트가이와 롱리라는 채술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면 모래마을에는 시라라는 채술의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시라의 연배와 실력을 굳이 따지자면 가이보단 롱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시라의 과거부터 현재를 보면 외모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롱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라 또한 롱리처럼 인술과 환술에 대한 재능이 없어 닌자로 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채술만을 단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시라가 채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성장하기 위한 환경 또한 시라에게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나뭇잎 마을 소속인 가이와 롱리는 인술과 환술, 채술 모두 재능이 없었지만 아카데미에 입학해 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래마을은 오래전부터 채술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닌자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어린 시절부터 가이와 롱리 못지않게 또래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아왔고, 그런 시라에게 남은 방법은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트 가이에겐 정신적 지주이자 부친인 마이트 다이가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고, 롱리에겐 그 마이트 다이의 인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이트 가이란 스승이 있었는데 시라는 그런 존재조차 없이 그저 홀로 단련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카지카게에 등극한 가하라가 우연히 평소와는 달리 큰 바위 하나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바위가 채술에 의해 부서진 것을 눈치챈 가하라는 그 바위를 부순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가 바로 시라였습니다. 가하라는 시라가 마을의 법에 의해 닌자가 될 수 없어 홀로 수련한 사연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갑자기 그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시라는 재빨리 대처했으나 결국에 가하라의 절대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아카데미조차 가지 못한 시라가 홀로 이 정도의 채술을 단련한 것과 그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를 자신의 채술 교사로 삼고 선대의 법을 그 자리에서 폐지해 닌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가하라는 시라의 모습에서 한때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롱리의 모습이 떠올랐고, 시라 또한 롱리 못지않은 닌자가 되리라 믿어 시라를 닌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라는 제2 중급 닌자 시험을 통해 가하라에게 말로만 듣던 롱리를 만나게 되었고, 롱리는 시라를 몰랐지만 단 한 번의 부딪힘으로 그가 자신과 같이 인술과 환술을 사용하지 못해 노력으로 채술의 경지를 끌어올린 부류란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롱리는 시라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와 대결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어찌 보면 롱리로 인해 자신이 닌자가 될 수 있었기에 그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시험에서 모래마을 수험자가 더 많이 합격하게 하는 것인데, 이건 순전히 시라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시라는 자신에게 닌자의 기회를 준 가하라에 대한 감사함과 충정으로 같은 모래마을 수험자를 지휘해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롱리 일행을 만나지 않게 했고,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직접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롱리 일행을 따돌리자 같은 모래마을 수험생들은 시라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닌자조차 아닌 시라가 가하라의 총애를 받고 자신들에게 우쭐댄다 여긴 것입니다. 모래마을 닌자들은 시라를 직접 노리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팀원인 센과 요메를 노렸고, 시라는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친구이자 동료로 여겨준 센과 요메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더욱 몰아붙이는 같은 마을 수험자들에 의해 시라 일행이 위험에 처할 때 롱리 일행이 나타나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갑작스러운 롱리 일행의 등장에 모래마을 수험생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자신을 구해준 동료를 공격하는 모래마을의 행태에 의문을 품은 롱리 일행은 대화를 통해 시라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라의 과거를 듣는 롱리는 자신과 비슷한 과거를 가진, 아니 아카데미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스스로 올라온 시라의 노력이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안 롱리는 그 시라의 노력을 폄하하고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했고 홀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롱리가 시라와 같은 채술가란 걸 눈치챈 그들은 그에 대한 상대법을 알아 롱리를 몰아붙였는데 네지의 구출로 무사할 수 있었고, 텐텐과 네지가 합세하자 전세는 쉽게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오히려 그들을 막았습니다. 시라는 자신들을 배신한 모래마을 닌자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했습니다. 시라는
태생의 서러움을 포함한 모든 게 자신의 인생이라 여겼고 자신의 재능에 좌절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 탓하며 살고 싶지 않았기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라의 그 말에 감동한 롱리는 진심으로 시라를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똑같이 채수를 연마하는 자로서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시라 또한 롱리에 대한 고마움과 같은 채술가로서의 호승심으로 그 대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라는 건장한 체격을 이용한 타격 방식의 채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배간도 없으면서 상대의 경락계에 점혈을 찌르는 게 가능합니다. 시라는 롱리가 팔문둥갑이란 비수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채술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롱리에게 점혈을 찔러 차크라의 흐름을 막아 팔문둥갑을 펼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시라의 채술은 독특하게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롱리가 소리를 이용한 능력을 사용하는 도스 키누타에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시라는 반대로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롱리와 시라와의 전투를 본 내지에 의하면 시라는 소음을 제거하는 올빼미의 날개 속 솜털처럼 채술에 사용할 차크라를 제외하곤 몸 전체를 그 솜털처럼 덮고 있어 그는 소리가 나지 않게 채술을 펼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술들은 모두 시라가 홀로 얻은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그 능력은 종가에게만 전수되는 휴가의 채술을 자신의 재능과 간만으로 체득한 천재인 내지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이 시라는 7000호법이라는 자신만의 비술을 만들었고 그 비술은 마치 팔문둥갑이 연상되는 기술이었습니다. 7000호법이란 산소를 크게 들이켜 온몸을 활성화해 강제적으로 폐활량과 호흡량을 늘리는 기술로 맨 앞에 7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단계로 구성된 기술입니다. 시라는 롱리를 상대로 3단계까지만 개방했으며 3단계의 7000호법을 펼친 시라의 폐활량은 평소보다 4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시라는 롱리의 전력을 보고 싶어 중간에 점혈을 풀고 롱리가 팔문둥갑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고 그와 격돌하게 되는데 롱리는 처음부터 바로 팔문둥갑 3문, 생문을 열고 시라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서로 비등비등한 싸움을 펼쳤지만 이전에 같은 모래마을 닌자들에게 당한 상처가 벌어졌고 롱리가 4문을 열고 바로 또 5문을 열자 점점 시라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시라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술가로서 롱리의 노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시라였지만 내심 그는 롱리가 부러웠습니다. 롱리는 가이라는 훌륭한 선생에게 팔문둥갑이란 비술과 각종 기술을 배웠지만 시라에겐 그런 스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롱리에게 자신 또한 가이 선생님에게 배워보고 싶었다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롱리는 가이에게 받은 통풍과 보온이 뛰어나고 엄청난 신축성을 가져 편안한 복장인 녹색 쫄쫄이를 시라에게 선물해줬고 시라는 그 옷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롱리와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라가 더 이상 롱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라는 중급닌자 시험 이후에는 가하라의 채술 교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모래마을 북쪽 국경을 경비하는 부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기에 롱리와의 만남은 이로써 마지막인 것입니다. 가기 전에 가이 선생님에게 약간의 지도를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